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정말 말도 못하게 특히나 반도체 업종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면서 뭐 화산이 폭발하듯이 종목군들이 되고 폭등하는 양상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오늘은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 아침에 있었고 또 오후에는 바로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멀쩡한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뭐 감개무량한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좀 어어 하는 순간 모든 종목군들이 대거 폭등해 버리는 완전히 뭐 반도체 일변도의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반도체 흐름이 너무나도 강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네 개인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 불안하지 팔어. 내가 다 사줄게. 팔어. 파는 만큼 그 물량이 얼마든 간에 내가 전부 다 사줄게라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또한 셧다운 우려가 왜 불안하지? 미증시 빠지지? 팔아. 우리가 다 사줄게. 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물량들을 그냥 쓸어가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유가 적절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진짜 무식할 정도로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리면서 대시세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 장 전에 이미 이제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근데 어느 정도 이거는 보통 시장의 이 데이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흘러 넘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흘려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9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10%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뭐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는 맞구나 정도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텐데 안 그래도 반도체가 좋고 최근에 DDR4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예 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종목군들에게 아예 뭐 휘발유를 갖다가 뿌려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오늘 증시에 나타나면서 대폭등 랠리가 반도체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가 그간 뭐 조정도 얕게 오다가 올라갈 때는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포모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늦었다 할 때가 또 가장 빠를 수도 있고 또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또 반도체 하나의 섹터에 이 꽂혀가지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가 또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신이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데 쉽지 않구나. 사고 싶은데 쉽지 않구나. 즉 잘 사지지 않는 구간이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되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반도체 종목 안에서 악재가 뜨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사실 어제 저희도 캠트로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봐서 이 추가 성장에 따른 우려감으로 어제 캠트로닉스가 좀 빠졌죠. 그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오늘 한 70% 정도 난리라고 문자를 전달 드리고 마감을 좀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일도 하나의 종목이 또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의 반도체는요,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빠지면 매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또한 대외적인 부분에서 오늘 밤 미국이 셧다운을 어찌됐든 하게 되었잖아요. 셧다운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를 만들어주고 미 증시가 조금 많이 폭락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굉장히 죄송스럽게 또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생각을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좀 떨어져서 종목군들 좀 담아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저도 이제 빠르게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시골을 좀 내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에 이글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글이라든지 내용은 좀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좀 이해 바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가 전부인 시장, 폭등세 속 미 셧다운 우려도
완전히 씹어먹고 이겨내는 시장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내일 만에 하나 미 증시가 오늘 밤에 그런 연유로 하락을 한다면 여전히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뭡니까?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면서 종목군들 뭐 계속 매수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벌써 77조죠. 60조대에서 지금은 70조대로 고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안 나오고 있고 완전히 이제 뭐 시장이 착살 날려면 뭐 산업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야 되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신 테마주 성격의 종목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최근에 NHN, KCP를 보고 저는 했던 말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 이제 사실은 숏을 들어가서 오늘까지 좀 숏을 끌고 왔는데요. 어제 이제 하방 배팅에 오늘 종가 무렵에 이제 떨어질 때 전량 청산을 해버리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래대금 안 터지고 거래대금 많이 터졌죠. 시장의 메인 DC가 아닌 종목에 목숨 걸지 마라, 확신 갖지 마라, 거래대금 믿지 마라. 예, 이 말씀을 저는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지수는 1%대, 코스닥도 0.4%대 상승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종목군들이 워낙 반도체 위주의 종목에서만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 전광판을 보면요, 뭐 리가캠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뭐 하나, 심텍, 덕산, 하나, SF, 리노, 고영, 유진, 동진, 원익, YC 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만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안 좋았지, 로봇 안 좋았지, 뭐 엔터 안 좋았지, 2차전지 안 좋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요 반도체, 예? 반도체, 원전, 중공업, 실적 기대감 있는 뭐 이런 HD 현대일렉, 뭐 두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명확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수급을 보면요, 아침에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어제 머크의 스트롱바이가 미국에서는 있었는데 머크가 6% 올랐고요. 아침에도 알테오젠이 1.5% 상승에 제약바이오가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쭉 하고 올랐는데 반도체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 지수가 이거는 미국의 셧다운이 확정이 됐고요. 아침에 한 10시 정도에 셧다운이 거의 확정이 됐고 1시부터 셧다운이 시작이니까 그 우려감에 쭉 빠지다가 1시에 셧다운 하니까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대단한 흐름을 좀 보였다. 특히나 오늘은 코스피에서 무려 1조 2천억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8,800억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그냥 쓸어 가버리는 흐름에서 시장이 마감이 되어서 반도체의 상승 랠리가 여전히 시장에서 뜨겁고 끝나지 않은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은 코어이브가 메타와 20조 원 어치의 그 데이터 센터 계약을 한 거죠. 20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70%가 이제 GPU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그만큼 또 팔리겠구나라는 걸로 엔비디아를 신고가를 만들었고 사실상 저는 오늘 반도체가 아침에 좀 올라가더라도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은 조금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시가의 종목을 들어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제 예를 들면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센티스크라든지 올라가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좀 보이면서 어제 사실은 종목군들이 좀 마감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고 랠리를 이끌었던 게 웨스턴 디지털의 고점 돌파와 함께 우리나라도 쏴버린 거고 센티스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도 쏴버린 거잖아요. 9월달에 이들의 흐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흐름 등을 봤을 때는 사실은 약간은 반도체가 좀 주춤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좋은 흐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일 밀리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가격이야 뭐 다 좋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은 그렇고 계속 뭐 스터디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증설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제 다 줄여놓은 물량을 늘리기가 음, 뭐 오늘 이제 주문해서 내일부터 물량 2배로 늘려 하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반도체 가격을 끊임없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미래에 이 가동률의 상승과 더불어서 뭐 소재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가동률을 올리고 증설하고 하면 장비도 들어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익을 끌어오는 시점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으니 주의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더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기판 쪽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대부분 30%씩 올려버리더라고요. 이거 봐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TLB 폭등에 심택 폭등, 해송 DS까지 전부 다 폭등하면서 일단은 TLB 300% 넘었고 심택 300 한 50%, 40% 넘어서 여기서 좀만 5만 원 넘어가면 이거 400% 넘는 거고요. 즉 올해 어찌 보면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기판 종목군들이더라고요. 오늘 싹 둘러보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강함은 어디서 왔을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종목군들을 바라보고 좀 긍정의 시각으로 종목군들을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소재 쪽에서도 ENF 테크놀로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트에서 오랜만에 바닥권에 있는 DI 좀 폭등을 했는데요. 예전에 물려있던 거 오늘 뭐 탈출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유리기판 쪽은 캠트로닉스가 대장이다. 조정 시에도 다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보유자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뭐 저희도 한 30% 남겨놓고 다 팔고 이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고요. 반도체 쪽은 조정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잘 골라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주가라는 게 줄줄줄 상승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데 여기가 좀 하얀색이니까 주가라는 게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쫄쫄쫄쫄쫄쫄쫄쫄쫄 가잖아요. 이거는 상승형 조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솟구치는 경우가 있어요. 솟구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첫 방이 나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좀 있다가 올라가면 더 길게 가는데 연속적으로 빵빵빵 이렇게 가버리면요 단기 상투 나와버려요. 단기적으로 상투가 나온다고. 단기 이게 뭐 이제 모르죠. 여기까지 갔다가 좀 조정받고 나중에 더 높게 갈 수도 있지만은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을 2개, 3개 나와버리면 당연히 상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딱 이것만 안 나온다면 내일 종목을 매수로 대응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동진 세미캠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발포제 사업부를 분할한다. 물적 분할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 물적 분할로 빠지면 매수로 대응하십시오. 발포제 그게 뭘까요? 뭐 얼마나 사업한다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트 가서 보니까 7점 몇 프로 나오네요. 사업 비중이.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토레지스트가 60% 후반대. 즉 핵심 사업부는 포토레지스트다. 그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 빠지면 매수해라. 이렇게 언급 드릴게요. 자, 추석 연휴 이후 3분기 실적 시즌이 바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해서 그러한 이유가 아마도 소부장을 끈질기게 올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쪽 조정이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골라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반도체는 바스켓으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정말로
정말로 이거를 갖다가 단타를 칠 거는 아니거든요. 반도체 업종으로 단타 친다. 뭐 오늘같이 뭐 DI 폭등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단타로 보면 안 되고 그냥 떨어질 때 좀 사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은 이상 사실은 이 업종 내에서 단타 치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는 어려워요. 단타로 대응하려고 하면은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단타로 하시고 이렇게 이 사이클로 업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냥 바스켓으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 당연히 조선 쪽은 빠지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엔진이 연속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버렸는데요. 엔진 신고가 나온 이후에 뭐 신고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카본 같고 동성 화인텍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2만원 초반대 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조선은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HD 현대중공업 너무 좋은데 뭐 저 가격에서는 위로 갈 때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먹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 되어 있구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변압기 쪽 효성중공업 그냥 보는 게 좋아요. 그냥 효성중공업을 차라리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특징은 시장의 대장 1등 종목만 철저하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려도 1등에 죽어도 1등에서 죽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수출 데이터 정리해 놨고요. 의료기기 쪽은 수출 데이터가 많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료기기 쪽 좀 안 좋고 엔터 쪽은 좀 지금 조정이 좀 심한데 좀 나중에 기다려 봐야 되고 로본 쪽도 관심 있게 봅니다. 어제 유로메카 말씀드렸죠. 28,400원이 지지가 되면 폭등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매매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야 볼 거 없고 종목군들 빨리 보고 넘어가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연일 사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이고요. 여기 구간에 이 박스를 돌파를 어떻게 시킬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항은 38,000원에 잡혀 있긴 한데 저항은 38,000원에 바뀌어 있긴 한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냥 살아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36,000원 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기판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TLB 올해 일단 350%가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버렸죠. 여기 이거 장대 하나라고 치고 쉬었고 하나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 이거는 단기 고점 가능성. 심택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장대 양봉 내일 올라가면 5만원 2천원에 뭐 이거를 지금 반도체를 분할 매도 다 팔고 떠나라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냥 단기 저항이 이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라. 예? 여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고 이익률도 좋았는데 왜 그때와 지금의 이익률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왜? 경쟁자가 많이 생겼으니까 경쟁자가 많이 생겼고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으니까 좌우지간 저항권만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 영업이익 2천억 나오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에서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또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기 저항권이 굉장히 첩첩산중으로 있는 거는 맞는 건데요. 있는 건 맞는 건데 이 구간에서 이제 얘가 실적이 이동안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좀 올라오는데 단기 노이즈로 생각보다 안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에서 안 밀리는 것 같아서 만약에 빠지면 이만큼 좋은 종목도 없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데 한 여기 5일선 여기다 선 하나 그어 놓고 그냥 좀 물린다 생각하고 좀 사놔도 동진세미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신고가를 반도체가 다 좋으면 1등 종목이잖아요. 포토레지스트 1등 종목이니까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판 쪽은 거의 대부분 저세상 종목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좀 되고요. 두산 테스나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하고 좀 다르게 이미지 센서 쪽이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정 보이면
조정 보이면 뭐 11선이라든지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에서 관심 가져볼 만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솔브레인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유리기판의 캠트로닉스인데요. 캠트로닉스인데 이 신용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하나를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내일 조정을 받고 조정 보이더라도 강하게 돌파를 한 자리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어떨까. 34,000원,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 몸통 이 윗꼬리 구간들 있죠. 여기 윗꼬리가 많았던 구간들, 그러니까 32,000원, 31,000원, 32,000원이나 31,000원 이러한 자리들이 좋은 눌림목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어제 저도 이거는 그냥 일괄 매수를 좀 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로 두 번에 걸쳐서 나쁘지 않게 매도를 했습니다. 재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매수를 좀 안 하고 좀 넘어갔던 종목인데요. 일단 내일 좀 잘 지켜볼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에, 그 다음에 뭐 오늘 DI가 올라오면서 기존의 유닛 테스트가 이 버닌 테스트 장비에서 두각을 좀 보이면서 올라온 걸로 봤는데, 얘가 올라오면서 지금 유닛 테스트가 착살이 났습니다.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유닛 테스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사실 이 버닌 테스트 관련해서 제일 먼저 콜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던 종목인데, 만약에 이게 그냥 이유 없이 떨어졌다면 이거는 개미 털고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잘 지켜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눌림으로 좀 들어가서 뭐 2점 몇 프로인가 먹고 그냥 팔고 말았는데요.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내용을 우리가 체크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 라고 좀 볼게요. 아무튼 반도체 다 강한 상태다. 알테오젠이 오늘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밀려버리는데요. 아직 가지를 좀 못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오늘 다 안 좋았어요. 이뮤논시아 어제 거래대금 많이 돌았지만 못 갔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좀 얘네가 센티가 좀 약해져가지고 뭐 이벤트 나와서 급등을 하면 지금 다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D&D 파운텍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바이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바이오는 좀 덮어놓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고가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보통 이런 종목은 뭐 기분상 이제 이 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성의 흐름상 고가를 트라이 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의 상승이 일부 나오는지 정도만 내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를 한번 잠깐 보면요. 네이버가 어제부터 시장에서 막 그런 말이 좀 돌았습니다. 결국 그래봤자 니네 네이버 파이낸셜 상장이 목표 아니겠냐. 그럼 그 밸류 다 네이버 파이낸셜로 가면 네이버 또 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때문에 지금 밀리는 건데요. 주말 연휴, 그 다음에 추석 연휴에 어떠한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음봉 3개 맞고 흐름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5만 2천원 이 구간에서 들어갈까 하다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이 강력한 기준봉이 만들어졌던 이 자리를 가급적 안 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 깨고 여기서 바로 돌려주면서 가야 시세가 연속이 되지, 여기 깨버리면은 여기 위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나오고 뭐 돌파를 했으니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항상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성장이 없는 단순 결제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해서 얘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떨어진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가 못 올라간다. 결제가 성장성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부분만 믿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겠네요. 뭐 카카오 게임즈는 갑자기 뭐
1080억 유상 3자 배정 유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로봇 쪽 볼게요. 로보티즈 아직 살아있는데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거 유로메카 같은 경우가 어제 일봉상 기준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음봉 매집이라면 이 구간이 돌파되면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이것도 사실은 장 전에 추천을 좀 해놨었는데 제가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저도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안 사고 있다가 요 기사 나오고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나쁘지 않게 네, 강하게 돌파로 해서 추석 연휴 뭐 따뜻하게 보내라고 용돈 좀 받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의미 있게 거래가 나오고 얘네도 휴머노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체크해 놓고 나중에 빠지면 좀 보는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긴 연휴인데요. 다들 긴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아주 행복한 네, 하루하루 연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이제 뭐 중간에 시간이 된다면 카페 글이라든지 뭐 라이브라든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시 한번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